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시젠 진단 영상입니다. 지난 21일 금요일, 언제였죠? 요때였습니다. 금요일 종가상 4% 하락했을 때, 분위기가 다소 좋지 않았을 때 진단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머지않아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그 반등이 급등이 아니더라도 상반기 실적에 걸맞는 펀더멘탈 관점에서 주가가 안정을 찾아가는 데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심리적으로도 좋지 않을까 하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상대로 주가는 급등은 없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면서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인 것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 월화수목 모두 매수하는 모습이고요. 보험 3일째 투신도 흐름 괜찮고요. 오늘 사모펀드가 좀 매도했지만 사모펀드는 꾸준한 매수세도 보여왔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1일 금요일날 진단 영상에서 또 뭐라 말씀드렸냐면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 아침 9시 시작과 동시에 5일선이 우상향 전환될 점과 기관이 9일 만에, 금요일이 언제였죠? 이때였습니다. 21일 금요일이었죠. 이때 기관이 38,000주를 샀는데 9일 만에 매수한 거였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때 지난 금요일날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펀드는 이미 좀 사고 있었고,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9시 시작할 때부터 5일선이 우상향 전환될 점과 기관이 9일 만에 매수를 보인 것은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흐름을 보시면요. 월요일부터 예상대로 요때죠. 월요일날 5일선 아침 시작부터 우상향하는 모습 보였었고, 그리고 바로 월요일부터, 월요일날 6% 상승했었죠. 네, 6.3%. 월요일부터 안정을 찾는 모습 역시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종윤 대표의 조카인 천미영 씨가 실적 발표 전날, 전전날 30만원이 넘는 가격에서 매도했다는 관련 뉴스도 살펴봤었는데, 이후에 지분 관련 공시 및 어떤 공시도 없었음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 흐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꼽자면 외국인 매도에 의해 27만원 전후가 기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어버린 것이 좀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전에도 살펴봤었던 이번 주 수급을 보면 강한 돌파가 필요한 27만원 전후를 외국인 또는 기관이 주도해서 돌파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반등의 흐름을 보면 차라리 어쩌면 월화수목 월요일날 좀 상승하고 화요일 수요일 눌림목이고 오늘 좀 상승했는데, 급등이 없었던 것이 어쩌면 한편으로는 좀 괜찮은 모습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25만원 전후에서 큰 반등 없이 좁은 가격권에서 바닥을 다지면서 저점을 높이는 모습을 보면 단타성 물량도 일부 소화되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역시나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최근 증권사 레포트가 많이 나왔어요. 8월 24일 월요일, 25일 화요일, 그리고 27일 오늘 나왔죠. 이렇게 한 주에 레포트가 3개씩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썩 많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 좀 볼까 하고 레포트를 물론 다 봤습니다. 목표가가 아쉬울 것 없어요. 오늘 미래에셋대우에서 목표가 26만 8,800원 목표가 높인다고 했는데
기존의 미래에셋대우는 제가 여기도 표시해놨지만 지난 6월 30일 거의 2달 전에 목표가가 14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목표가가 뭐 한 30만 원 이상은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 수도 있겠지만 목표가를 거의 더블 높인 거예요. 100% 높인 거여서 뭐 아쉬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금융투자도 여기 동그라미 쳐놨지만 지난 7월 8일 20만 원이었던 것을 28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40%나 올렸어요. 네, 뭐 30만 원 이상으로 부르기는 좀 그랬나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증권사 레포트 3개 나왔는데 하나투자 40만 원, 하나금융투자 28만 원, 미래에셋대우 26만 8,800원 남았는데 뭐 목표가를 보고 아쉬워할 필요는 전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용도 제가 다 봐봤지만 내용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시젠에서 다음 달에 어떤 키트가 나오죠? 어떤 키트가 출시될 예정이죠? 3분기 말이라고 했으니까 다음 달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쵸? 7, 8, 9. 3분기 말 9월. 바로 각종 호흡기 질환 관련 바이러스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동시에 한 튜브에서 볼 수 있는 진단 키트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유는 4분기가 독감 시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우선 지난 14일 금요일 김준홍 시젠 IR 담당 이사가 얘기한 부분을 한번 곱씹어 보겠습니다.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3분기는 비수기였지만 올해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특히 4분기에는 독감 등의 호흡기 질환이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도 예측하더라도 올해 연간 매출은 상반기 매출의 2배 이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고 전망을 했었죠. 4분기 중요성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3분기가 비수기였었는데 올해는 아니라고 하네요. 자료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송파구 진단키트 수출 데이터입니다. 7월 시젠에 소재지인 송파구 진단 키트 수출 데이터는 6월 대비해서 약 3%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수출 데이터 기억하세요? 전월 대비 약 51% 증가했어요. 그러면 7월달 전반적인 진단키트가 수출 실적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CJ는 오히려 3% 증가했는데 8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좋았어요. 그러면 8월달 CJ의 수출 데이터도 기대감을 좀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그리고 시즌의 코로나19 진단키트 지역별 비중에서 유럽이 몇 퍼센트죠? 시즌이 몇 퍼센트죠? 지역별 비중에서 유럽이 몇 퍼센트 차지하죠? 유럽이 27% 차지하잖아요. 근데 27% 중에 유럽,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진단키트 점유율 1위예요. 시즌이. 이탈리아도 최근에 증가 추세죠? 스페인은 아시죠? 네. 그러면 3분기 수출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렇다면 김준홍 시즌 IR 담당 이사가 얘기한 3분기 비수기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게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 출시하는 각종 호흡기 질환 관련 바이러스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동시에 한 튜브에서 볼 수 있는 진단키트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흡기, 코로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가 쉽게 진정되기는 힘들어 보이잖아요. 물론 빨리 잡고 안정됐으면 좋겠지만, 그쵸? 근데 만약 코로나가 진정되더라도 호흡기 질환이 만약에 걸렸어요? 막 기침하고 막 열나고 그래요.
그럼 이게 4분기의 독감 시즌인데 이게 독감인지 코로나인지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환자 입장에서, 의사 입장에서 구분할 필요가 절대적이지 않나요, 이건? 그러면 결국 코로나 키트가 아닌 구분할 수 있는 키트, 하나의 키트가 여러 가지를 구분해내는 형식의 그런 분류의, 그런 종류의 올인원 키트의 수요는 자연스레 커지는 것 아닌가요? 시장 자체가? 보통 올인원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죠? 남성, 여성분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기초 화장도 하고 하시지만 그 상대적으로 남성분들은 올인원 크림, 올인원 로션 많이 바르잖아요, 그렇죠? 로션 하나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올인원 키트. 그쪽 시장 자체가 되게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더욱이 4분기는 독감 유행과 연결되는 시기이기도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 하나만 더 보고 가실게요. 3일 전 뉴스인데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미 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죠? 쪽집게 JP모건 한국 코로나 8월 말 정점 11월 초까지 7,000명 증가한다. 뭐 같은 내용이에요. 관련 뉴스 많았고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JP모건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2월에 신천지발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터졌을 때 3월 20일이면 2월달에 얘기한 거예요. 3월 20일이면 정점을 찍고 최대 1만 명이 감염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죠. 근데 당시에는 무슨 얘기냐, 10,000명? 에이, 아니야. 너무 섣불른데 판단이. 이랬었는데 결과적으로 시기만 2주 정도 차이가 났을 뿐 4월 초에 JP모건의 전망은 적중했었어요. 실제로 확진자 수가 얼마였죠? 9,786명이었어요. 10,000명이라고 했는데 시기만 좀 2주 정도 차이 났었고 확진자 수는 거의 뭐 맞았습니다. 근데 이 JP모건의 또 전망을 또 한 거예요. 3일 전에. 8월 말에 정점을 찍고 기존 16,000명 수준에서 11월 초까지 약 7,000명이 더 증가해서 23,000명이 될 거라고요. 어쩌면 이번에도 약간 시기는 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만 설마 일주일? 지난번처럼 2주일? 그러면 9월 2주? 9월 1, 2주? 뭐 누가 알겠어요, 그쵸? 예상하기 쉽진 않겠지만 뭐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이 뉴스를 보고 저처럼 지금 생각하신 분들도 적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JP모건이 전망한 거 약간 시기는 차이 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생각해 보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종합해서 적용해 보면 아시죠? Are you okay? 오케이. 기술적인 흐름 좀 봐보겠습니다. 일단 영상 초반에 봤었던 수급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금융투자 4거래일 만에 매수 들어왔고 뭐 투신 2거래일 뭐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주봉을 보시면요. 앞에 좀 큰 하나 장대 음봉이 있어요. 보통 주가가 좀 올라온 상황에서 이와 같은 장대 음봉은 좀 투자 심리를 좀 제한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 조정보다는 바로 다음 주에 가격 조정은 없고 기간 조정 성격의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느낌인 듯 해요. 주봉만 보더라도. 그래서 캔들상 장대 음봉의 몸통, 캔들의 가운데 센터를 강하게 돌파하고 안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가격이 한 26만 5천원 됩니다. 지난 8월 7일, 8월 첫째 주 주봉의 시가이기도 한 26만 5천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일봉상을 보면요. 지금 오늘 기준 27일 목요일 기준으로 21선이 얼마냐면 26만 5,955원이에요. 26만 6천원 수준이 돼요. 그럼 주봉에선 26만 5천원, 일봉에선 26만 6천원이 돼요. 1,000원 차이긴 해요. 근데 26만 5, 6천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것을 일단 알 수가 있고 지금 일봉이죠. 캔들상 오늘까지 이틀 연속 양봉이 나왔어요.
근데 보통 3일째, 내일이 캔들상 3일째 양봉인 자리인 게 조금, 보통 3일째 양봉인 자리에서는 좀 이렇게 눌림목이 나오거나 쉬어갈 수 있긴 해요. 그런 경향이 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긴 하지만 어제 캔들이 뭐 몸통이 크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오늘 윗꼬리가 길지 않은 가운데 거래량을 보시면 오늘 거래량이 어제 거래량보다 많고, 어제 거래량이 그저께 거래량보다 많고, 그쵸? 요게 지금 거래량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도 보면은 우려보다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런저런 가능성도 유연하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래서 혹시나 말씀을 드려보면 현주가 아래로는 종가상 24만원만 지켜지면 단기적인 흐름조차 견조한 모습은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여러 내용 좀 다뤄봤는데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물 아래의 좋아요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